막쇠가 서랍장을 열었을 때 그 안에는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낡고 빛바랜 종이었지요. 그런데 그 종이 한 장이 봉석이 3년을 기다린 이유였고 덕만이 옥에 갇힌 이유였으며 이준혁이 열흘을 약속한 이유였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막쇠가 옥문을 열고 들어왔지요. 이준혁은 뒤에 서 있었습니다. 막쇠가 말했습니다. 찾았소. 덕만이 일어섰습니다. 서랍장이요? 막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에 종이가 하나 있었소. 안감 사이에 숨겨져 있었지요. 겉으로 봐서는 절대 모를 자리였소. 덕만이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종이요? 이준혁이 품에서 종이를 꺼냈습니다. 펼쳐 덕만에게 보여주었지요. 덕만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읽어 내려갔습니다. 눈이 커졌지요. 이게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왕실 납품 계약서요. 선왕 시절에 작성된 것이요. 덕만 씨 시아버지와 왕실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지요. 포목 납품권이요. 그것도 독점으로. 덕만이 종이를 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이런 것을 가지고 계셨소?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덕만 씨 시아버지는 단순한 포목상이 아니었소. 젊은 시절 궁에 드나들며 상의원과 거래한 분이었지요. 이 계약서가 살아있는 한 덕만 씨 가게는 왕실 납품권을 주장할 수 있소. 덕만이 말이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 남편도 알고 계셨을까?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이요. 이런 계약서가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 탐내는 자들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숨겨두고 건드리지 말라 하셨겠지요. 덕만이 낮게 말했습니다. 봉석이 그것을 알고 있었군.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석이 동업을 제안한 것도 처음부터 그것 때문이었소. 어딘가에 계약서가 있다는 소문을 들은 것이겠지요. 그래서 가게 안으로 들어오려 한 것이요. 덕만이 눈을 감았습니다. 쌀 한 섬, 그것도 계산된 것이었군. 막쇠가 말했습니다. 봉석 뒤에는 읍내 객주 노참봉이 있었소. 노참봉이 봉석을 이용한 것이요. 납품권을 손에 넣으면 그 이익이 엄청나니까요. 덕만이 눈을 떴습니다. 노참봉이요? 그 자라면 이 고을에서 행색계나 하는 자 아니요.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맞소. 그래서 봉석이 혼자 움직이지 못했던 것이요. 노 참봉의 뒤를 캐는데 시간이 필요했소. 덕만이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은 캤소? 이준혁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거의 다 됐소. 사흘 동안 막쇠가 노 참봉의 움직임을 쫓았소. 노 참봉이 봉석에게 자금을 댔다는 증거도 잡았지요. 봉석이 관물 도장을 위조하는데 쓴 재료도 노 참봉 창고에서 나왔소. 덕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봉석만 잡아서는 노참봉을 치기 어려울 것이오. 봉석이 입을 다물면 그만이니까요. 이준혁이 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장사꾼이라 그런 것도 짚는구먼. 덕만이 말했습니다. 오래 장사하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이오. 봉석은 겁쟁이요. 뒤가 막히면 앞에 있는 사람한테 기댈 것이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필요하오. 봉석에게 계약서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오. 봉석이 당신을 만나러 오면 노 참봉도 수하를 보낼 것이오. 그 수하를 잡으면 노 참봉까지 엮을 수 있소.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오늘 안에 끝낼 수 있소. 덕만이 말했습니다. 무엇이 필요하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당신이요. 덕만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이준혁이 말을 이었지요. 봉석이 노 참봉을 만나는 자리가 오늘 저녁이오.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넘기기로 되어 있소. 물론 봉석은 아직 계약서를 막쇠가 먼저 빼내었다는 것을 모르지요. 덕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이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봉석은 지금 계약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당신이라고 생각하오. 당신을 옥에 가두어 놓으면 계약서를 자기 마음대로 처리할 수 있다고 받겠지요. 그런데 막쇠가 먼저 가져갔소. 봉석이 오늘 저녁 노 참봉 앞에서 계약서를 내놓지 못하면 그자들의 관계에 균열이 생기오. 그 균열을 이용해야 하오. 덕만이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나가는 것이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위험할 수 있소. 봉석이 혼자 오지 않을 것이오. 노 참봉의 수하들도 올 것이오. 덕만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지요. 그럼 나는 계약서 없이 가는 것이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계약서는 내가 따로 보관하겠소. 당신은 그냥 가시오. 봉석이 달려들면 그때 관아 포졸들이 움직이오. 나도 그 자리에 있을 것이오. 덕만이 낮게 웃었습니다. 결국 또 믿기오? 이준혁이 말이 없었습니다. 덕만이 말했습니다. 좋소. 하겠소. 이준혁이 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오? 덕만이 말했습니다. 봉석 때문이오. 그 자 얼굴을 직접 봐야겠소. 이준혁이 잠시 덕만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덕만은 옥에서 나왔습니다. 7일 만이었지요. 바깥 공기가 달랐습니다. 차갑지만 탁하지 않았지요. 덕만이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하늘이 보였습니다. 옥 안에서는 창이 작아서 하늘이 작게만 보였지요. 밖에 나오니 하늘이 넓었습니다. 막쇠가 옆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금 가게로 가시오. 봉석이 연락을 받으면 올 것이오. 덕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준혁 나리는요? 막쇠가 말했습니다. 먼저 가 계시오. 나리는 뒷문으로 오실 것이오. 덕만이 가게로 걸어갔습니다. 장터 끝이었지요. 오가는 사람들이 덕만을 보았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 옥에 갔다 온 사람 아니야? 맞아. 덕만이잖아. 아니, 옥에서 나왔어. 무죄였나? 덕만은 그 말들을 듣지 않는 척했습니다. 그러나 들렸습니다. 다 들렸지요. 과부가 옥에까지 갔다 왔다고. 이제 가게 유지할 수 있겠냐고. 누가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덕만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고 걸었습니다. 수군거림은 지나치면 그만이었습니다. 지금 당장 가게를 열어야 했습니다. 그것이 먼저였지요. 가게 앞에 섰습니다. 7일 동안 아무도 열지 않은 문이었지요. 먼지가 살짝 앉아 있었습니다. 덕만이 열쇠를 돌렸습니다. 문이 열렸지요. 가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두웠습니다. 익숙한 냄새가 났지요. 포목 냄새였습니다. 시아버지 살아계실 때부터 나던 냄새였지요. 7일이 지났는데도 그 냄새는 그대로였습니다. 덕만이 안쪽 구석을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서랍장이 있었습니다. 서랍장은 그대로였지요. 칠이 벗겨진 채, 손잡이가 헐거운 채, 덕만이 서랍장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었지요.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이 비어 있었습니다. 막쇠가 종이를 가져간 것이었지요. 덕만이 손가락으로 빈 서랍 안을 더듬었습니다. 아버님,
왜 말씀하지 않으셨소? 한 번도 열지 말라 하셨지요. 그래서 한 번도 열지 않았소. 그런데 그 안에 이런 것이 있었군. 남편도 알고 계셨을까? 알았다면 왜 말하지 않으셨을까? 덕만이 손을 거두었습니다. 두 사람이 같은 마음이었겠지요. 지키면 된다. 굳이 알릴 필요 없다. 그 조용한 방식이 남편을 닮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를 닮았지요. 덕만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봉석이었습니다. 봉석이 덕만을 보고 멈추었습니다. 그 눈빛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었지요. 놀람, 경계, 그리고 탐욕. 덕만. 봉석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왔군. 덕만이 봉석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을 같이 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순이가 끓인 찌개를 함께 먹은 사람이었지요. 소리가 무릎에 올라앉아 엿을 받아 먹던 사람이었습니다. 덕만의 가슴 어딘가가 먹먹했습니다. 화가 났지요. 그런데 화보다 먼저 오는 것이 있었습니다. 씁쓸함이었지요. 처음부터였군. 처음부터 이것을 노리고 들어온 것이었어. 그래도 쌀 한 섬은 진심이었을까? 그것조차 계산이었을까? 덕만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알 필요도 없었지요. 덕만이 말했습니다. 봉석 씨, 서랍장 안에 무엇이 있는지 찾던 것이오? 봉석이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덕만, 내가 설명하리다. 사실 그 계약서는 덕만이가 알고 있었어야 할 것을. 덕만이 말했습니다. 설명 필요 없소. 다 알고 있소. 봉석이 굳었습니다. 봉석 뒤로 사내 둘이 들어섰습니다. 노 참봉의 수아들이었지요. 덕만이 그 사내들을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나 표정을 바꾸지 않았지요. 과부 혼자 운영하는 가게라 만만하게 봤겠지요. 덕만은 속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서면 안 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뒷문이 열렸습니다. 이준혁이었습니다. 막쇠와 포졸 셋이 함께였지요. 봉석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사또나리.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봉석. 관물 위조 및 무고 혐의로 잡아들이겠소. 봉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리, 저는 그저 노 참봉수와 하나가 달아나려 했습니다. 막쇠가 가로막았지요. 잠깐. 막쇠의 손이 빨랐습니다. 포졸들이 봉석과 수아들을 포박했습니다. 봉석이 발버둥 쳤지요. 덕만, 이건 억울하오. 나는 그냥 계약서를 제대로 관리하려 한 것뿐이오. 덕만이가 그 가치를 모르고 있으니. 덕만이 봉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봉석이 끌려나갔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덕만이 서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시아버지가 평생 건드리지 말라 하신 서랍장이었지요. 그 안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봉석이 그것을 탐냈고 덕만은 그것을 몰랐지요. 이준혁이 덕만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소? 덕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봉석이 끌려가는 것을 보았소. 이상하게 홀가분하지가 않소.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배신당했으니까요. 덕만이 말했습니다. 배신이라기보다 사람이 달라진 것이겠지요. 처음에는 진심이었을 수도 있소.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봉석은 처음 인연은 진심이었을 수도 있소. 탐욕이 생긴 것은 나중 일이오. 덕만이 이준혁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시오? 이준혁이 잠시 말이 없었지요. 사람을 오래 보는 일을 하다 보면 알게 돼요. 처음부터 나쁜 사람은 드물소. 어느 순간 달라지는 것이요. 덕만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같소.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결과는 같소. 두 사람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가게 안이 조용했지요. 바깥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덕만이 말했습니다. 이준혁 나리. 예. 이 계약서 어찌 처리해야 하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덕만 씨 것이요. 시아버지가 남기신 것이지요. 덕만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로 뭘 어쩌자는 것인지 모르겠소. 우리 가게는 그냥 포목전이면 됩니다. 납품권이니 뭐니 그런 거 필요 없소. 이준혁이 잠시 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가지고 있어야 하오. 언젠가 필요할 수도 있소. 덕만이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시오. 나리가 잘 보관해 주시오. 이준혁이 말했습니다. 7일이요. 덕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열흘이라 했는데 7 만에 끝냈소. 이준혁이 말이 없었습니다. 덕만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러면 3일치는 이자요? 이준혁이 잠시 덕만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지요.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시오. 덕만이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없소. 그냥 집에 가서 밥이나 먹겠소. 7일 만에 먹는 순이 밥이오. 이준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시오. 덕만이 가게 문을 나서려다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았지요. 이준혁 나리. 예. 소리한테 준 그 인형. 나리가 직접 깎은 것이오? 이준혁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지요. 덕만이 피식 웃으며 나갔습니다. 이준혁은 텅 빈 가게 안에 혼자 남았습니다. 낡은 서랍장이 구석에 있었지요. 이준혁이 그 서랍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빈 서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그 빈 서랍 안에 무언가 가득 들어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준혁이 서랍장 앞에 쭈그려 앉았습니다. 칠이 벗겨진 서랍장이었지요. 손잡이가 헐거웠습니다. 순이가 몇 번 바꾸자 했어도 덕만이 거절했다는 것을 막수한테 들었지요. 아버님 물건이라고. 그냥 두면 된다고. 이준혁이 그 말을 떠올렸습니다. 암행을 나왔을 때 본 것이 있었지요. 부유한 집안 자식들이 어른 물건을 팔아치우는 것을. 그러면서도 효도한다고 말하는 것을. 덕만은 달랐습니다. 낡아도 오래된 것이라고. 그냥 두면 된다고. 그리고 혼자 꾸려가는 가게를 7일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준혁이 서랍장 손잡이를 손으로 가볍게 잡았다 놓았습니다. 헐거웠습니다. 그러나 열리지 않을 만큼은 아니었지요. 오래 쓴 것이었습니다. 이준혁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2냥. 아직 다 갚지 못했소, 덕만 씨.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준혁이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덕만이 간 방향을 바라보았지요. 어둠 속에 작은 불빛이 하나 켜졌습니다. 덕만의 집 방향이었지요. 이준혁이 잠시 그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쯤 순이가 밥을 차리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소리가 엄마 옆에 붙어 앉아 있을 것이었지요. 이준혁이 그 장면을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본 적도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선명했지요. 이준혁이 몸을 돌렸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노 참봉을 잡아야 했지요.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이준혁은 이 고을을 떠나야 했습니다. 사또의 임기가 끝나면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었지요. 이준혁이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혼자 말했습니다. 두냥. 그 빚을 다 갚기 전에 떠나야 할 것 같군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가을 바람이었지요. 이준혁의 도포 자락이 흔들렸습니다. 덕만의 집 방향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덕만을 순이와 소리가 마중했습니다. 순이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소리는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한 손에 나무 인형을 들고 있었지요. 소리가 덕만을 보더니 달려왔습니다. 엄마. 덕만이 쪼그려 앉아 소리를 받았습니다. 소리가 덕만의 목을 꼭 끌어안았지요. 덕만이 말했습니다. 소리야. 엄마 왔다. 소리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꼭 안고 있었지요. 작은 팔이었지만 힘이 셌습니다. 덕만이 소리를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순이를 바라보았지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고생했어요. 덕만이 말했습니다. 너가 더 고생했지. 순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는걸요. 덕만이 말했습니다. 혼자 버티는 것이 더 힘든 거야. 순이가 말이 없었습니다. 눈이 조금 빨개지는 것을 덕만은 보았지요. 그러나 순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밥 지어놨어요. 덕만이 물었습니다. 된장찌개야? 순이가 말했습니다. 보리밥이랑요. 오늘은 무도 좀 넣었어요. 덕만이 웃었습니다. 됐네. 그거면 충분해. 셋이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상이 차려져 있었지요. 된장찌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무 냄새도 났지요. 덕만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리가 덕만 옆에 바짝 붙어 앉았지요. 엄마 옆에 앉을 거야. 순이가 말했습니다. 저쪽에 앉아야지. 소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옆에 앉을 거야. 엄마 없을 때 많이 슬펐거든. 순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덕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덕만이 소리 머리를 한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덕만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입 먹었지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씹었지요. 맛있다. 순이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밥을 먹었지요. 소리가 인형을 밥상 옆에 세워 놓으며 말했습니다. 이 아저씨도 같이 밥 먹어요. 덕만이 인형을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하게 깎인 나무 인형이었지요. 솜씨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얼굴이 있었습니다. 눈과 입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준혁. 그 사람이 깎은 것이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의 사또가 이 작은 인형을 깎는 모습이 또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덕만이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아저씨도 같이 먹으라 해. 소리가 인형을 향해 말했습니다. 아저씨, 같이 먹어요. 엄마 오셨어요. 순이가 그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덕만도 웃었지요.
밥을 먹다가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 사또 날이요. 덕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준형 날이? 순이가 말했습니다. 막쇠 씨가 소리한테 인형 가져왔을 때요. 사또 나리가 보내셨다고 했는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덕만이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순이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어떤 분이에요? 덕만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이상한 사람이야. 순이가 눈을 들었습니다. 이상하다뇨? 덕만이 말했습니다. 차가운 것 같은데 차갑지 않아. 말이 없는 것 같은데 할 말은 다 하고. 모른 척하는 것 같은데 다 알고 있어. 순이가 피식 웃었습니다. 언니랑 좀 비슷하네요. 덕만이 말했습니다. 나랑 비슷하다고? 순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없고, 해야 할 것 다 하고, 표 안 내고, 그런 거요. 덕만이 낮게 웃었습니다. 순이가 말했습니다. 그날이 언제 떠나세요? 덕만이 말했습니다. 몰라. 임기가 있으니 언젠가는 떠나겠지.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순이가 말했습니다. 인형 깎는데 얼마나 걸렸을까요? 덕만이 인형을 보았습니다. 글쎄. 순이가 말했습니다. 사또 나리가 직접 깎으셨다면 솜씨가 안 좋으신 것 같은데 그래도 만드셨잖아요. 그게 더 오래 기억에 남는 거예요. 잘 만든 것보다. 덕만이 순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냥 된장찌개를 한 술 더 떴습니다. 소리가 인형을 손에 쥐고 잠들었습니다. 방이 조용해졌지요. 7일 만에 먹는 밥이었습니다.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딱 알맞은 온도였지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느 때보다 맛있었습니다. 덕만이 마지막 한 숟가락을 먹고 숟가락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잠든 소리를 바라보았지요. 소리 손에 인형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투박하게 깎인 인형이었습니다. 솜씨가 없었지요. 그러나 얼굴이 있었습니다. 덕만이 낮게 웃었습니다. 소리 없는 웃음이었지요. 이상한 사람이야. 처음부터 이상한 사람이었어.